차가운 바람이 마지막 남은 단풍잎을 힘없이 흔드는 늦가을 오후. 서울의 심장부 경복궁 흥례문 앞 광장은 고궁의 정취와 현대 도시의 소음이 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웅장한 흥례문과 그 너머로 보이는 근정전의 실루엣은 수백 년의 시간을 압축한 듯 고요했지만 광장을 채운 관광객들의 들뜬 목소리와 카메라 셔터 소리는 21세기의 분주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들 중 대부분은 화려한 전통 복장을 한 수문장들의 근엄한 모습을 담기 위해 연신 카메라를 움직였다. 그 인파 한가운데 김엘리가 있었다. 스물 남짓한 그녀는 낡은 밴드 티셔츠에 무릎이 찢어진 청바지, 머리 한쪽에 푸른색 브릿지를 넣은 모습으로 고궁의 풍경과는 어딘가 동떨어져 보였다. 손에는 달고 다른 스케치북과 목탄 연필이 들려 있었다. 엘리의 시선은 미동도 없이 버티고 선 한 명의 수문장 이현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마치 정교하게 조각된 석상 같았다. 엘리는 빠르게 연필을 놀렸다. 단순한 모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저 완벽한 부동자세와 화려한 구금복 아래 숨겨진 무언가를 어쩌면 한낱 인간적인 허점을 끄집어내고 싶다는 듯 집요하게 관찰했다. 저 갑옷 같은 옷 아래 진짜 숨쉬는 사람이 있긴 할까? 아니면 그냥 잘 만들어진 인형일까? 엘리의 내면에서 냉소적인 질문이 떠올랐다. 과거 숨막히는 규율과 억압으로 가득했던 기숙학교 시절의 기억이 불쾌하게 되살아났다. 제복을 입은 권위에 대한 해묵은 반감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연필 끝은 수문장에 굳게 담은 입술,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 투구 아래로 언뜻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를 쫓았다. 하지만 그릴수록 알 수 없는 답답함만 더해갔다. 저 완벽한 통제는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일까? 저것이 진정 명예로운 복무의 표상일까? 아니면 그저 공허한 전시 행위일 뿐일까? 엘리는 수문장의 장갑 가죽 질감이나 햇빛에 반사되어 오묘한 빛을 내는 투구의 장식을 더 자세히 담고 싶었다. 그림에 몰두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관람객들을 위해 암묵적으로 설정된 보이지 않는 경계선 쪽으로 한두 걸음 다가섰다. 정말 사소한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이현우 수문장의 시선이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히 엘리에게 닿았다. 그는 이미 엘리의 눈에 띄는 차림새와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집요한 시선에 일말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엘리의 접근을 단순한 실수나 호기심이 아닌 의도적인 선 넘기로 받아들인 듯했다. 그의 장갑 낀 손이 들고 있던 등채를 미세하지만 단호하게 아래로 살짝 내리며 무언의 경고를 보냈다. 혹은 그의 눈빛이 순간 싸늘하게 빛나며 엘리를 쏘아보는 것 같기도 했다. 엘리는 자신도 모르게 움찔하며 얼굴을 붉혔다. 마치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취급당한 기분이었다. 고작 그림 좀 자세히 그리려 했을 뿐인데. 그녀는 이현우의 반응이 자신의 겉모습이나 예술가라는 정체성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멋대로 단정했다. 억울함과 함께 반항심이 불쑥 치솟았다. 그녀는 입술을 비죽 내밀며 마지못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불쾌한 감정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유난 떨기는. 엘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생각보다 목소리가 크게 새어나왔다. 마침 근처에서 흥례문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던 박노인이 그 말을 듣고 엘리 쪽을 돌아보았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온화한 인상을 한 노인은 엘리의 웻된 반항심이 안쓰러웠는지 아니면 그저 걱정이 되었는지 낮은 목소리로 타일렀다. 아가씨,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저 양반들 보기보다 아주 엄격해서 사소한 것에도 예민하게 군단해. 공연히 말썽 일으킬 필요 없잖나. 엘리는 박노인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싶다는 듯 혹은 간섭받았다는 생각에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그냥 그림 그리는 거잖아요. 그녀는 다시 스케치북에 시선을 고정했지만 이제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대상을 그리는 것을 넘어선 듯했다. 그녀는 더욱 노골적으로 이현우 수문장을 응시하며 그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감정의 균열을 찾아내려는 듯 집요하게 연필을 돌렸다. 그녀의 스케치는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때로는 풍자적으로 변해갔다. 수문장을 감정 없는 로봇처럼 묘사하거나 그의 위험 있는 자세를 우스꽝스럽게 과장하기도 했다. 그녀는 이현우가 자신의 도발적인 시선을 느끼고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가 어떤 식으로든 반응하길 은근히 기대했다. 이연우 수문장은 엘리의 끈질긴 시선과 보란듯이 스케치를 이어가는 손짓을 계속해서 의식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과 자신이 대표하는 모든 것에 대한 도전이자 조롱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의 등은 더욱 꼿꼿해졌고 턱선은 돌처럼 단단해졌다. 그는 엘리를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잠재적인 질서 교란자로 규정하고 그녀의 다음 행동을 예의주시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 경계심과 불쾌감이 뒤섞여 있었다. 이따금씩 다른 관광객들이 사진 촬영을 위해 가까이 다가올 때와는 확연히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그의 주변을 맴돌았다. 주변 군중의 분위기도 미묘하게 변했다. 엘리와 수문장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감지한 몇몇 사람들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수군거렸고 다른 이들은 불안한 듯 자리를 피하거나 눈살을 찌푸렸다. 박노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엘리와 이연우를 번갈아 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엘리는 이런 분위기를 어렴풋이 느꼈지만 오히려 자신의 저항이 의미 있는 행위라고 여기며 멈출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이연우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녀 자신 안에 쌓여있던 해묵은 분노와 좌절감을 그에게 투사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한참 동안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이어졌다. 엘리는 새 목탄 연필심을 꺼내려다 실수로 손에서 놓치고 말았다. 검고 단단한 연필은 딱딱한 박석 위를 대굴대굴 굴러 하필이면 이연우 수문장이 서 있는 근무구역 경계선 바로 안쪽 그의 전통 신발인 목화발치 근처에서 멈춰섰다. 정말 한 뼘도 채 안 되는 거리였다. 아차! 엘리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탄성을 내뱉으며 반사적으로 몸을 숙였다. 떨어진 연필을 줍기 위해 자연스럽게 손을 뻗는 순간 그녀의 낡은 운동화 앞코가 경계선을 살짝 넘어가고 말았다. 정말 찰나의 순간, 아주 사소한 침범이었다. 그녀는 연필을 줍는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이연우 수문장이 폭발했다.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격렬하고 위압적인 반응이었다. 그는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더 날카롭고 위협적인 방식으로 대응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렸던 무언가가 터져나온 듯 폐부를 찌를 듯이 크고 단호한 목소리가 흥내문 앞 광장의 정적을 갈랐다. 물러서! 당장! 딱! 그의 목소리에는 훈련된 군인의 절도 있는 명령 이상의 것, 깊은 불쾌감과 경멸, 그리고 엘리의 존재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가득 담겨 있었다. 고함과 동시에 이연우는 위압적인 기세로 한 발짝 앞으로 성큼 나서며 엘리를 쏘아붙였다. 그의 갑작스러운 움직임과 고함 소리에 엘리는 숨을 헛들이키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주변의 관광객들도 모두 놀라하던 동작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한순간 광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충격으로 엘리의 손에서 스케치북이 힘없이 떨어져 바닥에 펼쳐졌다. 바람에 페이지가 흩날리며 그녀가 그린 수문장의 다양한 모습들이 속절없이 드러났다. 어떤 것은 냉정하게 관찰한 사실적인 묘사였고 어떤 것은 비틀리고 과장된 풍자화였다. 이연우의 반응은 엘리의 사소한 실수, 그저 떨어진 연필 하나를 주우려던 행동에 비해 명백히 과도했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규율 집행을 넘어선 엘리의 반항적인 태도와 그녀가 상징하는 모든 것에 대한 깊은 혐오감마저 서려 있는 듯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감정 없는 석상이 아니었다. 그는 분노하고 있었다. 잠시 동안의 충격과 정적 끝에 엘리의 얼굴이 분노와 모욕감으로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지지 않으려는 듯 단호하게 항의했다. 고작 연필 하나 주우려 했을 뿐이에요. 이렇게까지 소리 지를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억울함으로 가늘게 떨렸다. 주변의 시선이 온통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끼자 수치심마저 밀려왔다. 이연우 수문장은 싸늘한 표정으로 엘리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 전에 격렬함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마치 잘 프로그래밍된 기계가 정해진 대사를 읊는 것 같았다. 당신은 명백히 정해진 규정을 위반했소. 즉시 이 구역을 떠나시오. 그의 눈빛은 마치 엘리가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듯 공허했다. 그녀의 항변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혹은 들을 가치조차 없다는 듯 무시하는 태도였다.
박 노인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와 상황을 중재하려 했다. 그는 이현우에게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이복의 젊은이, 아가씨가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너무 과민하게 구는 것 아닌가? 연필 하나 주우려던 것뿐인데. 하지만 이현우는 박 노인을 향해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민간인은 개입하지 마시오. 이것은 규정에 따른 정당한 조치요. 그의 태도는 완고하고 냉담했다. 조금의 융통성도 찾아볼 수 없었다. 소란을 듣고 다른 경비 인력으로 보이는 제복 차림의 남성 2명이 다가왔다. 그들은 이현우에게 짧게 상황을 보고받고는 엘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또 말썽 피우는 철없는 젊은이를 대하는 듯한 한심함과 귀찮음이 역력했다. 분위기는 명백히 수문장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 엘리의 항의는 그저 흥분한 관광객의 비이성적인 변명 정도로 치부될 뿐이었다. 누구도 그녀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엘리는 더 이상 항변하는 것이 무의미함을 깨달았다. 깊은 무력감과 함께 권위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부당함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의 냉소적인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씁쓸한 확인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스케치북과 흩어진 목탄 연필들을 주워 담았다. 연필 몇 자루는 부러져 있었다. 마치 자신의 자존심이 부러진 것처럼 느껴졌다. 떠나기 전 엘리는 마지막으로 이현우 수문장을 돌아보았다. 그는 이미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금 전에 격한 반응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고 미동 없는 자세로 돌아가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완벽한 수문장 인형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 모습이 엘리에게는 더욱 기괴하고 섬뜩하게 느껴졌다. 엘리는 씁쓸하게 입맛을 다시며 군중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저 호기심 어린 혹은 동정 어린 시선만이 그녀의 뒤를 따를 뿐이었다. 그녀는 그 모든 시선이 가시처럼 느껴졌다. 얼마나 걸었을까? 엘리는 경복궁 담벼락 근처 한적한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 분노와 모멸감이 가시지 않은 채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부러진 목탄 연필을 부서져라 움켜쥐고 격렬하고 분노에 찬 필치로 방금 전에 수문장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 속 수문장은 더 이상 위험 있거나 아름답지 않았다. 형태는 기괴하게 왜곡되어 있었고 얼굴은 깊은 그림자에 가려 표정을 알 수 없었다. 온통 날카롭고 차가운 선들로 가득 차 마치 강철로 만들어진 괴물처럼 보였다. 그림은 그녀가 겪었던 모멸감과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느꼈던 무력감, 그리고 권위에 짓눌린 개인의 분노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상처받은